안녕하세요. IELTS 리딩 정강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IELTS 21 테스트 2 패시지 1, 동물도 꿈을 꿀까요? 를 배우겠습니다. 이 글에는 총 13개의 문제가 있습니다. 처음 5개는 표 채우기 문제이고 나머지 8개는 판단 문제입니다. 해결 방법에 따라 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나눕니다. 동의어 대체, 논리 비교, 키워드 위치 파악. 분류를 이해하면 더 빨리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빈칸 채우기 문제는 키워드로 위치를 파악하고 판단 문제는 논리가 일치하는지 봐야 합니다. 이 글은 총 10단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물이 꿈을 꾸는지 여부를 논의하는 전형적인 과학 설명문입니다. 첫 번째 단락부터 세 번째 단락, 인간과 동물의 수면 및 꿈 연구 소개. 네 번째 단락에서 5번째 단락, 꿈을 꾸는 것의 보편성과 이점에 대해 논의한다. 6번째 단락부터 9번째 단락, 문어의 꿈 사례와 미래 연구 방향. 히트맵에 따르면 빈칸 채우기 문제는 1에서 3단락에 집중되어 있고 판단 문제는 4에서 9단락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번부터 5번까지의 노트 빈칸 채우기 문제입니다. 각 빈칸에 한 단어씩 쓰며 기본적으로 원문에서 단어를 그대로 추출합니다. 난이도는 약간 낮습니다. 1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설명에 연구자들이 쥐에 깨어있을 때와 REM 수면 시 뇌 패턴을 비교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키워드는 레츠와 브레인 패턴즈입니다. 두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레츠와 메이즈를 스캔하세요. 원문은 직접 연구자들이 쥐의 뇌 패턴을 비교했다고 말하며 답변 단어는 원문에서 직접 제공됩니다. 따라서 1번 문제의 답은 레츠입니다. 2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REM 수면 활동은 어떤 정보를 처리하는 뇌 영역에서 높은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공백 앞은 프로세싱이고 뒤는 인포메이션이므로 여기에는 형용사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REM 수면 활동과 뇌 영역과 관련된 설명을 찾으십시오. 원문에는 REM 수면 활동은 시각정보 처리에 관여하는 뇌 영역에서 높았다고 말하며 답변 단어 비주얼이 여기에 직접 나타납니다. 따라서 2번 문제의 답은 비주얼입니다. 3번 문제를 봅시다. 고래와 돌고래가 잠을 잘 때 뇌를 얼마나 깨어있는 상태로 유지하는지 묻고 있습니다. 키워드는 웨일즈 앤드 달핀즈와 킵 어웨이크입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웨일즈 앤드 달핀즈를 찾으세요. 원문에서 돈니 하프 오브 이트이라고 말하며 뇌의 절반만 닿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3번 문제의 답은 하프입니다. 4번 문제를 봅시다. 기사에 따르면 고래와 돌고래는 급속 안구운동 수면이 없으며 이로 인해 극단적인 무엇에 더 취약해집니다. 공백 앞은 극단이고 뒤는 더 취약하다이므로 여기에는 명사가 필요합니다. 네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는 렘 수면과 취약성의 관계에 대해 논의합니다. 원문에서는 렘 수면 중 동물이 극단적인 온도의 영향을 더 쉽게 받는다고 말하며 정답 단어 템퍼러처가 직접 나타납니다. 따라서 4번 문제의 답은 템퍼레이처입니다. 5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 고래와 돌고래는 렘 수면이 없기 때문에 그들의 꿈이 그다지 생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단서 단어는 레스이며 빈칸 앞에는 레스가 오고 뒤에는 형용사가 와야 합니다. 네 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레스 근처의 형용사를 스캔하세요. 원문은 GCR 레스 비비드라고 말합니다. 비비드는 원문에서 직접 주어진 단어이므로 대체할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5번 문제의 답은 비비드입니다. 6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은 과거 경험을 꾸는 것은 그에 대한 지속적인 기억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입니다. 핵심 단서 단어는 과거 경험을 꾸는 것, 지속적인 기억. 5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스캔 앵커 단어는 이벤츠 are replayed in dreams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다음과 같습니다. 사건이 꿈에서 재현될 때 이는 기억을 장기 저장소로 통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문제 지문에서 꿈에서 과거 경험을 본다는 원문의 사건이 꿈에서 재현된다에 대응하고
지속적인 기억은 장기 저장에 대응합니다. 이는 전형적인 동의어 대체로 문제 지문을 직접 뒷받침합니다. 따라서 6번 문제의 답은 일치입니다. 7번 문제를 봅시다. 이제 개가 어떤 종류의 꿈을 꾸고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핵심 단서 단어, possible to tell, 가능 판단, 과드림 타입, 꿈의 유형. 6번째 단락으로 위치를 지정하세요. 원문 스캔 시 앵커 단어는 internal experience, 내적 경험과 체이싱 래비츠, 토끼 쫓기입니다. 원문 용어는 do don't know if there is an internal experience of chasing rabbits입니다. 문제 지문은 가능하다고 말하고 원문은 둘이는 모른다고 말하여 둘은 직접적으로 모순된다. 이는 반의어 대체이다. 따라서 7번 문제의 답은 불일치입니다. 8번 문제를 봅시다. 데이비드 힐의 다큐멘터리는 문어의 수면 패턴에 관한 다른 연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 핵심 단서 단어, 데이비드 힐, 다큐멘터리, 영향력 있음, 기타 연구. 7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데이비드 힐과 다큐멘터리 관련 정보를 찾으십시오. 원문에는 2019년 데이비드 힐이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는 동안 집 수조에서 문어를 키우며 꿈을 꾸는 듯한 행동을 관찰했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원문 표현은 과일 메이킹 A 다큐멘터리입니다. 문제 지문은 다큐멘터리가 다른 연구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하지만 원문에는 다큐멘터리 제작과 문어의 꿈 관찰만 언급되어 있을 뿐 다른 연구에 대한 영향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오류로 직접적인 모순이 아니므로 오답이 아닙니다. 따라서 8번 문제의 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9번 문제를 봅시다. 잠을 자는 동안 코스텔로라는 이름의 문어는 마치 사냥을 하는 것처럼 반응했습니다. 문제 핵심 단서어는 헌팅, 사냥입니다. 8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헌팅과 관련된 설명을 찾으십시오. 원문의 표현은 나스 도우해 were being attacked by a predator, 마치 포식자에게 공격당하는 것처럼입니다. 문제에서 사냥이라고 하고 원문에서는 공격받다라고 합니다. 이는 반의어 대체입니다. 사냥은 능동적인 공격이고 공격받는 것은 수동적인 피해로 둘은 반대입니다. 따라서 9번 문제의 답은 불일치입니다. 10번 문제를 봅시다. 힐은 문어의 꿈에 대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 단서 단어, 실, 모어 리서치, 드림즈. 8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앵커 단어실, 브레인 이미징을 스캔하여 읽습니다. 그는 외부 행동뿐만 아니라 뇌 영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문제 지문은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원문은 뇌 영상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뇌 영상이 필요하다는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의 동의어 대체이다. 따라서 10번 문제의 답은 일치입니다. 11번 문제를 봅시다. 우리는 곧 다른 사람의 꿈을 공유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핵심 단서 단어는 may soon be able to와 share the dreams입니다. 9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스캔할 앵커 단어는 절대 경험할 수 없는과 다른 사람의 꿈입니다. 원문의 표현은 우리는 결코 동물의 꿈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다른 인간의 꿈에도 해당됩니다. 입니다. 문제 지문은 곧 가능할 수도 있다고 말하지만 원문은 영원히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둘은 직접적으로 모순되어 반의어 대체에 해당한다. 따라서 11번 문제의 답은 불일치입니다. 12번 문제를 봅시다. 청각은 일부 동물의 꿈에서 중요한 구성 요소일 수 있습니다. 비디오를 일시 중지하고 먼저 스스로 판단해 보세요. 문제 핵심 단서 단어, 히링, 청각, 드림즈, 꿈. 9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동물의 감각과 꿈에 관한 설명을 찾으십시오. 원문 용어는 시각은 많은 인간에게 지배적인 감각이다. 개는 주로 후각을 사용하여 세상을 탐색하고 거미는 진동에 훨씬 더 의존한다. 그래서는 시각, 후각, 진동에 대해 언급했지만 꿈의 맥락에서 청각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문제의 청각이라는 개념은 원문에 완전히 빠져 있으므로 오류가 아니라 언급되지 않은 것입니다. 따라서 12번 문제의 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13번 문제를 봅시다. 문제 지문에는 최근 인간의 꿈의 원인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핵심 단서 단어는 관심이 크게 증가하다입니다. 10번째 단락으로 이동하여 스캐널 앵커 단어는 우리 자신의 꿈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원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한 목적들을 더 잘 이해함으로써 우리 자신의 꿈의 진정한 목적이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원문의 표현은 Might shed light on the true purpose입니다. 기사는 꿈의 목적을 이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만 논의했으며 흥미가 증가하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묵은지설입니다. 또한 기사는 흥미가 증가하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았으므로 오류도 아닙니다. 따라서 13번 문제의 답은 알 수 없음입니다. 이제 판단 문제를 푸는 세 가지 핵심 패턴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패턴 1. 반의어 대체. 문제와 원문의 의미가 반대입니다. 예를 들어 7번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꿈을 거의 꾸지 않는다고 되어 있고 원문에는 자주 꿈을 꾼다고 되어 있어 의미가 반대입니다. 패턴 2. 대상 바꿔치기. 문제와 원문에서 논의하는 대상이 다르다. 예를 들어 9번 문제에서 문제 지문에 모든 동물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문어만 언급되어 있어 대상이 다릅니다. 술책 3.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 문제 지문이 정보가 원문에서 전혀 찾을 수 없다. 예를 들어 8번 문제에서 문제 지문의 유일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지만 원문에는 이 표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기억하세요. true는 동의어 대체를 찾고 false는 반의어나 대상 바꿔치기를 찾으며 and는 근거 없는 것을 찾습니다. 다음으로 이 글의 중요한 어휘를 요약하겠습니다. 동의어 대체 1. 문제문 과거 경험을 꾸는 것은 장기 기억 형성에 도움이 된다는 원문 꿈에서 사건을 재현하는 것은 기억 통합에 도움이 된다에 대응한다. 동의어 대체 2. 문제문 시은 문어의 꿈에 대해 더 연구해야 한다는 원문 되부 행동 외에도 뇌 영상이 필요하다에 해당한다. 빈칸 채우기 문제 키워드 let's, 비주얼, 하프, 템퍼레이처, 비비드. 이 단어들은 원문에서 직접 찾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이번 정독의 모든 내용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께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